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이번 리뷰는 포르쉐 파나메라 4 일반 모델. 옵션으로 봤을 때는 에어매틱 서스펜션만 빠진 차량이에요. 에어매틱 서스펜션만 빠진 차량인데, 인테리어를 일단 살펴보면 요 터치로 연결되는 이 조작감, 이게 내비게이션 딱 켜놓고 이렇게 아주 동작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여기서 이렇게 조작해서 틀고 놓고, 차량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노멀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고요. 스타트 스톱은 제가 끄도록 할게요. 시동이 처음 딱 걸렸을 때 이 물랑 하는 소리가 배기에 다른 옵션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일반 6기통 가솔린 세단을 시동 걸었을 때랑 느낌이 똑같은데, 오토 홀드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딱 가만히 있으면 소리로 들렸을 때는 엔진 소리는 아예 안 들리고요. 배기 소리가 버버버버버버버버 하고 들려오는데, 시트 엉덩이나 등받이로 전달되어 오는 진동은 없습니다. 진동은 전혀 들어오지가 않고요. 처음에 이 출발하는 느낌 자체가 앞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로 우왕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배기에서 소리가 이렇게 웡웡 들리는 게,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아요. 경쾌한 느낌이 나고요. 엄청 빠른 자동차를 탄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게 지금 주행 모드가 노멀 상태이기 때문에 스포츠 말고 한방에 스포츠 플러스 RPM 쭉 올라가죠. 와, 이 들려오는 사운드가 이게 과하지 않아요. 다시 노멀. 딱 밟았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과하지가 않습니다. 과하지가 않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사운드는 저 앞에 가 있는데 차는 막상 좀 안 나가는 느낌이 난다거나, 아니면 이 차가 가속되는 느낌과 사운드에 엇박자가 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오버하지 않고 너무도 정직한 사운드와 차의 가속과 매칭이 됩니다.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렇게 밟았을 때 딱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느껴지는 사운드와 차가 움직이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과격하게 엄청 빠르게 나가거나 아니면 너무 오버돼서 언밸런스한 느낌이 아니라 가속하는 대로 나가고, 이 소리가 바로 빵 하는 게 아니라 우웅 막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커브를 이렇게 돌아서 나올 때도 이 미끄러지듯이 돈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고 아주 그냥 너끈하게 이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 이렇게 그냥 진짜 뭐 이 정도는 뭐 갖고 논다 나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가지고 논다의 느낌. 여기서 했다가 다시 했다가 제동. 와, 밟았다가 아이고 하고 제동. 다시 급가속 제동, 급가속 제동, 더 세게 다시 회복하고 가속. 이게 다시 노멀로 바꾸고요. 노멀 운전 순한량으로 변해라. 야, 순한량으로 돌아와도 부드럽고, 스포츠 플러스를 놔도 부드럽고, 일단 주행을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지고, 고급차를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런 운전을 하다가 털고 스포츠 버킷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면 내 몸을 잡아주고 지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털면 몸에 굉장히 무리가 오거든요. 피로도가 쭉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포르쉐 파나메라는 그런 게 없고요. 이렇게 커브 돌 때 A필러, B필러, A필러 좌측과 우측의 시야가
사이드 미러 쪽에 쪽 창문이라고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쪽 창문이 있어가지고 시야가 나쁠 뻔하다가 굉장히 좋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커브를 돌거나 오른쪽으로 커브를 돌 때 시야 확보가 되니까 더욱 더 빠른 속도에서 돌 수가 있는 데다가, 자 가다가 모래길 나오는데 어떻게 되나? 급제동. 이거 보셨어요? 차가 원래는 오른쪽으로 이탈을 하는 게 맞아요.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짝 얘는 진짜 흔들리는 것도 부드러워. 흔들리는 것도 아이 뭐 이 정도야 하고 알았어 이렇게 잡는 것처럼 방지턱 그냥 세게 이 정도야. 이 포르쉐 파나메라 4 이 굉장히 거만한 차예요. 거만한 차. 노면이 안 좋은 길을 가도 아이 뭐 이 정도야. 방지턱을 넘어도 아이 뭐 이 정도. 가속을 할 때나 감속을 할 때도 아이고 뭐 이 정도야 하는 정도로 차가 운전하는 사람을 약간 좀 농락하는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세팅과 밸런스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느낌이 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차가 포르쉐 파나메라 4예요. S 모델도 아니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아니고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그게 더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본 모델을 먼저 시승하고 S를 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거 봐. 이 커브길이 꽤나 심해요. 꽤나 심한 길인데도 이 정도야 뭐 이런 느낌을 또 받았어요. 이 차 굉장히 거만하네. 좌회전을 좀 빠르게 급가속. 스포츠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커브길 이렇게 끊어서 확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해도 이 차에서 이 정도야 하는 느낌을 계속 주다 보니까 운전하는 사람 역시도 이렇게 어깨 뽕이 점점 생기고 거만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한 차량이 예를 들어서 포르쉐 파나메라 4와 큰 가격 갭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성능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는 차량들을 내가 시승을 했다가 포르쉐 파나메라 4를 시승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의 자동차도 이 차보다 많이 출력이나 가격대에서 떨어지는 차량을 타다가 포르쉐 파나메라 4의 기본 모델을 주행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오토소닉스에 올라간 최근 리뷰 차량들이 벤츠 S350D, BMW M760Li, BMW M5, 벤츠 263AMG, 포매틱 S, 게다가 제가 타고 있는 차량도 BMW 740LD, 740LD 딱 세워놓고 바로 포르쉐 파나메라로 갈아타서 온 건데요. 고가 차량들, 고성능 차량들을 타다가 포르쉐 파나메라 4를 시승을 했을 때 느낌 자체가 거만해요. 거만해. 맞은편에도 파나메라가 오네요.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걸 보니까 이 전폭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막상 제가 또 운전할 때도 BMW 7 시리즈를 타고 와서 이 차를 딱 탔을 때, 그러니까 조종석에 앉아서 시트, 왼쪽 시트와 오른쪽 시트의 거리가 대형 세단만큼이나 꽤 넓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포르쉐 파나메라를 타는데 여성분을 태우거나 친구를 태우거나 와이프를 태우거나 어떤 누구를 태워도 옆에 탄 사람이 운전석 쪽을 바라봤을 때 그 느낌 자체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굉장히 큰 차고 굉장히 좋은 차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수동으로 말타나 한번 보면 오토홀드. 스포츠 플러스를 놓고 주행을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떼었다가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할 때 보면 그냥 비교하는 걸로 BMW M5는 빵 하고 밟을 때 바로 그냥 엄청난 힘으로 쫙 밀고요. 뗐을 때 또 엄청난 힘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쫙 잡아버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벤츠 263 AMG 같은 경우에는 빡 하고 밟으면 우왕 하고 뭔가 엄청난 사운드와 함께 굉장히 좀 부드러운 가속이 됐었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딱 뗐을 때는 오히려 엔진 브레이크가 거의 안 잡혔어요. 그냥 우왕 우왕 이런 식이었는데, 포르쉐 파나메라 4 S도 아니고 이 일반 모델에서 뿌앙 하고 가속할 때 M5랑 조금 차이 나는 게, 뿌앙 하면 웅웅 웅웅 이런 식으로 가속이 되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딱 뗐을 때는 엄청 세게 당기지는 않는데 얘도 꽤나 바로 민첩성 있게 당겨지는 모습입니다. 스티어링 휠과 수동 변속으로도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도 웬만한 커브길에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입이 될 것 같고요. 유턴을 하는데 지금 한 3차선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4000rpm 정도로 이렇게 변속을 했다가 발에서 뗐다가 할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워요. 더할 나위 없이 부드러운데 RPM을 한 5, 6천 정도 컨트롤 해보면 이렇게 밟았다 뗐다 했을 때 차가 움직이는 이 민첩성이 엄청난 것이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파나메라 4에서 엄청난 것이 숨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인데도 이 느낌 자체가 아주 그냥 컴하네. 하여튼 포르쉐 파나메라는 컴하네. 수동, 자동, 이 소리는 좋진 않아요. 파킹, 드라이브, 아주 천천히 출발. 요럴 때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아주 천천히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울컥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이 정도 방지턱이야 뭐 아주 너끈하게 하다가 발 조금만 세게 놓으면 사운드 자체가 아주 좋아요. 사운드 자체가 아주 좋다. 서스펜션 느낌도 에어서스가 없는 모델에서 이 정도 서스펜션 느낌이라고 하면 옵션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꽤 비싼데, 시승을 만약에 에어서스 옵션이 들어간 차량을 시승을 했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에어서스 때문에 승차감이 이렇게 좋을 건데 내가 이 옵션을 빼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에어서스가 빠진 이 기본 서스펜션의 포르쉐 파나메라를 딱 타면 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에어서스를 넣어야 되나?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우회전을 막 이렇게 사정없이 해도 아주 잘 잡혀요. 아주 잘 잡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이제 민감한 부분들 있죠. 민감한 부분들 가다가 브레이크를 어이쿠 할 때 몸에 전달되는 충격, 이런 부분도 포르쉐 파나메라 4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을 그냥 아주 천천히 가는 속도에서 차선을 꽤나 빠르게 변경을 할 때, 이건 역시도 컴하네.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포르쉐 파나메라는 뭐 굳이 방음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타셔도 될 것 같고요. 오디오를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그래서 기본 오디오 그리고 보스를 넣었을 때도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포르쉐 파나메라 4의 오디오를 기본으로 출고를 하시건 아니면 보스를 넣으시건 부메스터를 넣으시건, 그거는 이제 개개인이 선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최소한 보스는 넣으세요. 기본으로 출고한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보스 정도는 넣을만 하다. 왜냐하면 보스 오디오의 장점은 저음이 굉장히 세고 다이내믹하게 나옵니다. 대신에 단점은 고음역대, 중역대가 죽었어요. 꽤나 답답하게 들려오거든요. 여기 대시보드에 스피커가 3개가 있어요. 저 양쪽 A필러 끝에 쪽에는 고음을 재생하는 트위터, 가운데 부분에는 중음을 재생하는 센터 스피커, 문짝에도 중음을 재생하는 미드레인지와 저음을 담당하는 서브우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튜닝을 한다. 트위터랑 미드레인지 센터 스피커, 이 스피커 3개만 바꾸면 기본으로 출고를 하건 보스로 출고를 하건 음질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올 거예요. 요것만 제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높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는다. 뭐 한 100얼마 정도 되니까 부메스터 오디오 옵션 가격과 보스 오디오 옵션 가격 플러스 튜닝 비용을 해도
이쪽이 더 저렴하고 오히려 효율은 이쪽이 더 나니까 보스 정도 옵션 넣고 스피커 3개 정도, 대시보드에 있는 스피커 3개 정도 하면 뭐 문짝을 뜯는 게 아니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렇게 큰 부담도 없고, 그 정도로 하면 음질에 대한 불만은 없을 것 같고 방음은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내가 운전을 하면서 터치 패널을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냐, 이 논점에서 봤을 때 이 조작하는 따로 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시트 포지션을 꽤 뒤로 하고 타는데 이렇게 누를 때 조금 힘겹긴 힘겨워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게 되게 정확하게 먹는다. 어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눌렀을 때 한 번에 눌러지지가 않고 아니면 옆에 있는 게 잘못 눌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포르쉐 파나메라의 이 부분에서는 거의 정확하게 눌러진다. 물론 시야는 조금 뺏기겠는데요, 뭐 그 부분에서는 딱히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저를 이렇게 기만하는 거, 이 차의 고성능 버전을 반드시 좀 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전달되어 왔어요. 몸으로 표현하는 주행하면서 리뷰 2편에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뷰 다음에는 뒷좌석 리뷰가 있는데요, 뒷좌석 리뷰가 이 차량이 4인승이다 보니까 기존 리뷰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뒷좌석 리뷰도 시청을 해주시고요. 다음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포르쉐 파나메라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포르쉐 뒷좌석에 앉아보게 되네요. 뒷좌석에 있는 포르쉐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파나메라 뒷좌석 리뷰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이 허벅지 부분 있죠? 이 허벅지 부분이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이 되다 보니까 제 키가 187cm인데 저의 신장에 맞게 허벅지를 끝까지 쭉 내놓으면 아주 편하게 착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센터 암레스트에도 수납 공간이 꽤 넓은 공간이 있고, 이렇게 그 벨벳, 세모 이런 재질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딱 앉아 있으면 오른쪽이 도어 포켓이 있는데 팔을 놓는 게 조금 더 낮게 있어요. 얘가 더 높다 보니까 이 밸런스,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찌됐건 뒷좌석에 딱 앉았을 때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양문형으로 쫙 열게 되어 있는 곳에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가 그냥 일반 물컵을 2개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컵홀더는 물컵보다 작은 종이컵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요. 시트 착석감이 진짜 이거는 거짓말을 하나도 보태지 않고 앞좌석 시트에 운전하게끔 조종석을 맞춰 놓은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시트 포지션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 다이얼 돌리는 느낌, 에어 컨디셔닝이 포존이다 보니까 이쪽 송풍구하고 이쪽하고 비필러 위쪽에도 얘는 송풍구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뒷좌석에서 굉장히 쾌적하게 탈 수 있고, 시트도 운전하는 자세, 이 핸들만 없다 뿐이지 이 착석감이 그런 느낌이에요. 뒤에 안락하게 앉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같이 조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 도어 캐치 뭔가 굉장히 묵직하고요. 문을 닫을 때 이 소프트 클로징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특징이 이 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묵직한 수준이 아니라 무거워요. 활짝 열었다가 이렇게 닫을 때 소프트 클로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꽝 닿게끔 그런 느낌이 나는데, 벤츠랑 BMW랑 이 파나메라의 차이점이 뭐냐면 소프트 크루징을 할 때 들려오는 이 소리, 이게 꽝 닫았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나죠.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꽝 닫았을 때도 소프트 크루징이 동작하는 소리가 나는 반면에 얘는 그런 게 없고요. 여기 손가락 이렇게 앞좌석에 탄 사람 목을 이렇게 타격할 수 있나? 타격? 목을 이렇게 어루만질 수, 어쨌든 목과 접근하는 이 공간이 뚫려 있는데, 뒤에 이러고 팔짱을 딱 끼고 운전 한번 해봐라 이러고 탑승을 하고 있으면 이 전방 시야가 상당히 좋아요. 전방 시야가 여기가 이렇게 세모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가리는 건 당연한 건데요. 우와 하고 이쪽 시야가 아주 좋아서 웬만한 전방 시야는 다 눈에 들어오게끔 이 헤드레스트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주 시야가 좋아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등판이 딱 그냥 대충 봐도 가죽인데 요 위에 있는 가죽하고 밑에 있는 가죽하고 질감이 똑같고요. 이 등판도 가죽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 안에도 이렇게 손으로 만져지는 부분에서 허접해 보이는 게 전혀 없어요. 와우, 전혀 없고, 과연 얘를 이렇게 놓고 내렸을 때, 이러고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스마트폰 안에 넣어놓고. 여기 가죽과 가죽이 마찰되는 부분에 헝겊 같은 걸로 마감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게 가죽이 딱 이렇게 눈으로 보면 어디 울어 있는 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좌우 뒤틀림에서만 소리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루프 재질이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스웨이드나 알칸타라가 아닌 기본 루프 재질 중에는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빠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허접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고요. 파노라마 루프가 전동식으로 이쪽 둘 다 열 수가 있는데 끝부분 마감에 무광 은색으로 쫙 되어 있는 게 아주 이뻐 보입니다. 손잡이는 체결 아주 좋고요. 플라스틱이 그냥 아주 평범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정도고, 옷걸이가 여기 하나, 이 실내등 LED 이 누르는 느낌도 좋고, 유광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딱 마감되어 있는 부분도 꽤나 럭셔리하게 되어 있고요. 이 휠하우스 부분도 무식하게 이렇게 딱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각도가 쫙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팔 이렇게 움직일 때 전혀 간섭을 주지 않아요. 시트 벨트가 아주 부드럽게 나옵니다. 체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어느 정도 부드럽냐면, 와, 이거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역대급 부드럽네. 이게 부드럽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시트벨트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시트벨트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이게 좋아. 여기 앞놈 시트벨트가 체결되는 부분은 이 가죽 시트 안에 이렇게 파묻혀 있어서 아예 그냥 왼쪽 오른쪽 좌우 뭐 상하 이렇게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시트벨트가 고정이 딱 된 다음에는 아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진짜 그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게 뒤로 그냥 위치만 이동한 것 같은, 핸들만 달아주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부분의 쿠션이, 여기가 특히 엉덩이도 그렇고 아주 쿠션이 좋아요. 등이
등이 오히려 더 딱딱한데 뭔가 이 파묻히는 이 기분이 아주 좋다, 아주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뒷선반을 이렇게 딱 봐도 이게 어차피 전동식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부분이고 나쁘지 않아요. 뒷선반 봤을 때도 나쁘지 않고, 여기 쪽창문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도 시야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 단점이라고 하기에도 되게 웃긴 이야기지만 도어 포켓에 겨우 들어가요. 겨우. 여기 다리가 엄청 불편하니까 이런 친구들은 넣을 데가 없네요. 수납 공간은 부족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윈도우 스위치, 이 느낌도 괜찮고요. 보스 오디오, 이 시트 허벅지 조작하고 이 시트 등받이 조절하고 요추 받침 에어를 쭉 빼고, 근데 얘는 등받이가 이 차 뒷좌석 시트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등받이 조절은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고장 난 것 같은데. 어쨌든 등받이도 원래는 조절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빠르게 탑승도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뭐 무난할 것 같은데, 이 차 이 정도로 이렇게 누운 식으로 앉아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다리 떨고 이러고 이러고 막 이렇게 놀리게 되는 그런 자세가 나와버리네. 어쨌든 빠르게 탑승 아주 요새 반응이 좋죠. 그 전에 뒷좌석 시트 폴딩. 그쵸? 우와. 뒷좌석 시트 폴딩까지 되는 이 포르쉐 파나메라의 다양한 용도의 사용. 그러니까 이 등받이 조절을 하면 뒤 시트를 고정하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의 걸쇠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각도 조절이 되는 건데, 오른쪽은 고장났어요. 고장난 게 맞고, 시트가 꽤나 평평하게 폴딩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등판에 들어가 있는 이 질감이 아주 좋네요. 먼지에는 취약한 재질인데 바닥 매트 있죠? 바닥 카페트, 순정 매트를 드러내면 있는 그 바닥 카페트 재질, 뭐 그런 질감인데 트렁크도 똑같이 되어 있고, 이 보여지는 부분의 마감 재질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리뷰한 263 AMG 뭐 이런 차량과는 많이 달라요. 자, 그리고 플라스틱이 어디 사용됐느냐? 뭐라? 여긴 천장 재질이고, B필러는 당연히 플라스틱, 사이드 스커프까지는 플라스틱인데, 여기 뒤에 시트벨트 고정하는 데는 플라스틱인데, 나머지 이 도어 트림 상단도 가죽, 중간도 가죽, 옆에도 가죽, 손잡이도 가죽, 보스 스피커 그릴 있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비싼 값을 하네요. 유아용 카시트 이 설치하는 부분은 따로 뭐 지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가죽이 그냥 벌어져요. 벌어지니까 유아용 카시트도 꽤나 편하게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 빠르게 탑승, 반응이 아주 좋아요. 자, 이 차가 아우디 A6랑 비교를 해도 아주 많이 열리는 편입니다. 수월할 것 같아요. 네. 소프트 크루징 아주 편하게, 처음에 들어갈 때 발 각도만 이렇게 쫙 맞추면 아주 빠르게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왜 하냐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문을 닫을 때 소프트 크루징이 있는 차량, 속도 조절이 가능한 정도로 손잡이 위치가 좋은가, 그리고 타고 내리는 게 얼마나 편한가, 이런 부분하고 탈 때 이 공간이나 이 높이,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한 코너입니다. 네, 어쨌든 뒷좌석 리뷰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포르쉐 파나메라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기 총평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1편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가 아주 거만하고 아주 좀 이렇게 고사양, 나보다 윗등급 빨리 타봐라 뭐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그런 웃긴 차량입니다. 가운데 좌석에 앉을 수가 없는 4인승이지만 충분히 포르쉐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이 선택할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